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많은 일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6.1.2절인데요. 책의 378페이지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이 도입된 이유는 이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이제 코드가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코드의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인터럽트 컨텍스트,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코드의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 대부분 시스템은 오동작할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ftrace에서 그 ftrace 그 인터럽트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를 키고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처리되는 그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제 실행 시간이 무려 뭐 100ms가 걸린다거나 그 정도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스템은 이제 오동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또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이제 커널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럽트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걸 멈추고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슬립에 들어가는 동작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슬립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그 이제 다음의 동작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이제 실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는 그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인터럽트 컨텍스트인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스케줄링 관련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에러 로그를 출력하거나 심하면 커널 패닉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의 예시인데요. 이제 어떤 그 디스크 저장 장치에다가 어떤 파일을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 읽어오는 코드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while문, 반복문을 실행하면 당연히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유저 공간의 유 이벤트를 전달해서 인터럽트의 발생을 알리는 이런 코드도 이제 사실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위치시키면 안 되는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100%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관련된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그 인터럽트가 이제 주기적으로 처리돼야지 동작하는 그런 서버 시스템에서 오동작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발생하는 그런 오동작은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79페이지에서는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이제 스케줄링과 관련된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발생한 커널 패닉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 로그는 이제 379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커널 로그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번째 줄에서는요, 24번째 줄에서 21번째 줄 방향으로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22번째 줄을 보면 이제 제네릭 캔들 IRQ 함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럽트 컨텍스트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14번째에서 16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런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호출되는 서브 루틴에서
스케줄 타임아웃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두 번째 줄 로그에서 보시면 프로세스 이름이 input reader이고요. 그리고 PID는 1039입니다. 프로세스의 threadinf 구조지의 preempt count 필드에서 요 필드 있죠. 다섯 번째 바이트가 2일이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인 코드는 interrupt contex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threadinf 구조지의 preempt count는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제 나타내는 중요한 필드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필드가 1로 돼 있으면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제 도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필드가 1이면 현재 인터럽트 이제 핸들러나 인터럽트 핸들러 서브 루틴으로 처리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필드와 요 이제 하드 IRQ 마스크와 엔드 비트를 연산하면 true가 되겠죠. 이후에 이제 스케줄 타임아웃에서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제 이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면 이 input reader란 프로세스를 이제 슬립에 진입하는 동작을 하는데, 이제 요 함수에서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interrupt context인지를 체크를 해서 이제 커널 패닉을 유발을 합니다. 근데 리눅스 커널의 코드가 이제 그 바닐라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그리고 바닐라 리눅스 커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관리하는 리눅스 커널 코드인데, 바닐라 리눅스 커널 코드에서는 스케줄 함수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인터럽트 컨텍스트를 체크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원 매크로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커널 로그로 콜 스택을 찍어 주는데요. 근데 뭐 엔비디아의 테그라라든가 아니면 뭐 퀄컴 이제 스냅드래곤 SoC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칩셋 벤더의 코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원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이제 버그 매크로를 실행해서 커널 패닉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케줄링 while atomic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보일 건데요. 이 메시지는 이제 그 현재 아토믹은 이제 어떤 코드나 루틴이 실행되는 도중에 스케줄링이 안 되는 컨텍스트를 의미하는데, 아토믹 오퍼레이션 중에 스케줄링을 수행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토믹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컨텍스트의 동작을 또 의미합니다. 로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스케줄링을 시도하니 이제 커널은 이를 감지하고 커널 패닉을 유발한 것이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한 후 이제 사실 빠르고 간결하게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쉬면 상태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는 입장으로서는 이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크 CPU 아이들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빨리 코드를 실행하고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한 그 다음에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여기서 실행이 된 다음에 하부 루틴에서 슬립에 이제 진입하는 스케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래서 슬립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언제 실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입장으로서는 프로세스 실행되준 도중에 이제 갑자기 슬립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널은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커널 함수의 호출 자체를 제한합니다.
또 다른 이제 예시로는 그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뮤텍스와 같이 이제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이제 그 커널 동기화 기법을 적용해도 이와 같이 이제 원 매크로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뮤텍스인 경우에는요, 뮤텍스는 이제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그 동기화 기법인데요. 뮤텍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그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뮤텍스를 이제 확보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임계 영역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뮤텍스를 해제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뮤텍스를 획득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뮤텍스를 획득하고 임계 영역의 코드를 실행 중이에요. 그럼 어떤 동작을 하냐면요, 프로세스는 슬립이 들어가요. 슬립에 들어가고 뮤텍스 대기열에 자신을 등록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뮤텍스를 획득한 프로세스는 이제 임계 영역의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가 뮤텍스를 해제할 때 그 뮤텍스 대기열을 체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뮤텍스를 획득하려는 프로세스가 슬립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동작이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프로세스는 언제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이제 간결하게 실행하는 동작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뮤텍스를 획득하는 이제 관련된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에러 로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럽트 컨텍스트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 커널 패닉 로그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탑 F와 바텀 F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